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는 언어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어 치료 기관을 이제 방문을 해야 될 텐데 좀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인지 아닌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고시가 시행된 지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 재활에 관련된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바우처도 사실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 재활사 1급 아니면 2급 선생님께서 이제 재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잘 맞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센터 사설 언어 재활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선생님 학력 더불어서 이제 자격증 급수, 그다음에 인성 경력들을 이제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여쭈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좋은 선생님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크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관리도 해보고 하니까 다른 거는 일단 다 치우더라도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밀감 형성이 있어야지 이 선생님과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놀이로 언어 자극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함께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자극을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잘 맞는 치료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에게 잘 맞는 치료사를 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되게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주관적인 보자마자 부분이고. 알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아이가 치료사 제일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건 아이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언어 치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치료가 맞아요. 끝나면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 또 보고 싶다고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닌가요? 또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는 감각 추구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한테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조건 좋아하고 행복하고가 다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에게 제대로 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 언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선생님인지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사 입장에서 네. 아이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감각 자극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침입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침입자라는 입장에서 어머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내 아이가 울고 이제 힘들어 하더라도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아직은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많이 우는 부분도 많이 안쓰럽고 좀 더 수월하게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그거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폐 네. 스펙트럼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안장애가 심한 맞아요. 아이들은 네. 초기에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하기, 언어 치료사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초기 상담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시기를 좀 두고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을 그래서 관찰이 언어 재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관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료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왔을 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맞는데 아이와 이렇게 치료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평가로 아이를 다 맞아요. 평가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냥 뭐 객관적인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평가 기간은 저는 뭐 한 달이든 이렇게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보여주지 않았던 언어 능력들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라포 형성되면서 그 맞아요. 이후에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빨리 결론 내가지고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게 네,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엄마라면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사실 언어 치료실에 모르는 사람과 우리 아이가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언어 재활사 자체가 본인의 치료 내용과 어떤 그런 치료 부분을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얼만큼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우선은 치료사와의 그 치료실에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떻게 아이의 언어 지도를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언어 치료가 정말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마가 알려면 밖에서 소리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언어는 실시간이니까 맞아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치료사 선생님이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줬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어머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사실 치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런 맞아요. CCTV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다 이런. 네, 이런 건 굉장히 부담인데 그런 것들은 치료사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좀 이렇게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센터인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언어 치료라면은 우선은 원장님의 경력 사항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치료실에 그 온라인상의 사이트가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치료사라든지 이 치료실에 어떤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분위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원장님 경력도 한번 보셔서 원장님의 경력이 언어 치료가 아닌 다른 전문가시라면 아무래도 언어 치료사가 한 명? 많으면 2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언어 치료사들이 실제 언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뭔가 이렇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의 문제가 단순한 언어나 말에 관련한 문제라면은 언어 치료를 전공하신 원장님이 계신 그 사설 치료 기관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아동을 가장 먼저 네.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동의 성향이나 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치료사에게 알맞게 배분해주는 것 또한 기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장의 양력을 보는 것과 기관장의 경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언어 발달 지연이 아닌 신체적인 구조나 어떤 정서적인 아니면 인지적인 문제들이 동반한 언어 문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진단이나 평가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 그리고 의료적인 처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설 치료기관이나 복지관에서 모든 평가를 다 받고 다시 오세요. 병원에 다시 오셔서 모든 평가를 또 다시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돈을 돈대로 쓰시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사실 제공받기가 그런 특수한 언어 재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평가나 진단, 재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모든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